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척천수 하는 날인데요. 예, 이 한난장을 제가 다시 펼친 이유가 있습니다. 한난장은 지난번 강의로 끝났는데, 한난장을 한 이유가, 철저 선생이 아주 치밀함이 보이는 이 한난장이죠. 물론 오늘 조숙장을 할 거지만, 한난장에서 경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난 거예요. 동월. 그리고 이게 한이죠. 이게 한이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네 개 명절인데 이게 두 개고요. 한이 이렇고요. 나는 병화일주예요. 그런데 여름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나서 난이죠. 그런데 이 난이라는 것도 여기서요. 금수상관 희경관이 있고요. 추우니까 화를 써라 라고 하는 용신, 하나의 용신을 찾았고요. 경금일주 두 번째는요, 이건 종격이에요. 종합격으로 흐르는 거예요. 네, 종합격으로 흘러서 하는 사주가 있고요. 네, 또 이 병화일주가 여름에 태어나서요. 이건 분명하게 조우를 생각해서 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수가 필요한 사주 하나. 그러니까 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관성이 필요했군요. 여기도 또 관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주는 오늘 마지막 제가 설명드릴게. 아니다. 이건 종강격으로 가라 라고 한 거예요. 화를 따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209번을 다시 해드리냐. 지난번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지를 않은 거죠. 못한 거예요. 그래서 209번부터 설명을 드리고 조숙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8번이니까 9번이 나오겠죠. 읽고 제가 해석을 해드리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 록곡격이죠. 록이란 것, 이게 만약 양인격이라면 5월에 태어났어요. 록이니까 이건 겁재죠. 겁재이면서 록곡격이라 정확하게 추출했고요. 그러나 이 사주는 화체 수금용조에서 불영해요. 이걸 못 쓰겠다 이거예요. 개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어서 묵은, 무용해서 쓰질 못하니까 화를 중심으로, 금도 없고요. 금을 찾으니까 없잖아요. 재성을 찾으니까 없어. 관성과 재성을 찾아서 없으니까 종강왕격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언제 망했냐라고 하면 이 개축대운에서 임자대운까지 가다가 임자운의 축용지변, 화재로 인해서 이거 뭐 병화일주가 이렇게 해서 가파이 망한 사주죠. 그렇게 된 사주예요. 제가 이제 여기를 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꺼낸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오늘 조습장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초초 선생님의 설명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논문 쓴 거, 조습장 논문 쓴 거를 또 읽어드리고요. 사례명조 하나만 하고요. 강의를 오늘 끝내고요. 다음에 세 개의 사례명조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이 장에서 철저님의 치밀함이 드러난다. 전반부 두 개의 명조는 동절에 태어난 경금일주고, 첫 번째 명조는 계절영신 좋은 놈을 설명하는 명조를 제시한다. 관이에요. 금수상관 희경관이에요. 두 번째 명조는 계절영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종색격이에요. 종합격이죠. 결국은 예시했다. 다음으로 후반부에는 하전에 태어난 병화일주로, 전전은 5월에 태어난 양인격으로서 해결할 수 있어요. 양인격은 뭘로 쓴다? 결국은 양인에서 관성을 쓰겠다는 거예요. 관성을 쓰겠다는 건데, 이 명절은 4월에 태어났어요. 계절로서 용신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절 용신을 해결할 수 없다? 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종합격으로 예시한 치밀함이 보인다. 철천용은 아래 문구로 강조한 것이다. 본문 말구에 불가과야라 적중이 뿐이다. 이라고 해서 지나치면 옳지 않다. 적중 가운데 맞으면 된다. 중을 따르면 된다. 뿐이다 하고 한 말이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걸 빠뜨렸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일단 검증을 해보니 화오행이 10.7이에요. 극강종주오행이죠. 토오행은 0.0, 금오행이 1.3이에요. 그래도 수오행이 1.3이에요. 개수가 2개 있으니까요. 목오행이 0.15, 화오행이 0.7로 극강종주오행이 돼요. 화채 소금용조이나 천간으로 투출한 개수, 양개수는 묵은무력하여 불용하고, 금오행은 부재불용. 근데 어떻게 자세히 속에 나타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강종조행은 화오행을 중심으로 목화토오행 중 목화오행이 용의신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사주 그러면 목화오행이 용의신이 되니까 이 사주도 그럼 어디 가면 끝나냐? 여기 가면 끝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여기를 한 번 더 끌고 들어온 이유는 이 사주가 이제 조습장이에요. 조습장도 비슷하다 이거예요. 원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도로 나오죠. 자, 한나는 뭐예요? 천도로 나왔어요. 그런데 조습은 지도다. 제 땅에는 마름과 습함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생성품이 뭐를 생성하냐? 품위, 우리의 품위, 성질. 인도가 이걸 득지해서 불가편야라,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가과야라, 불가편야라 라고 한 것이 적중해야 된다. 적중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철조 선생님께서 많이 설명을 안 하세요. 그래도 한 7개인가? 그래요. 7개죠? 7개예요. 자, 응시와 그래서 첫 번째, 조습자는 뭐냐? 수화가 상성지위라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로 주유는 주기. 이게 나는 안에서 뭐죠? 감출 필요가 없다. 비밀스럽게 하실 필요가 없다. 이게 종결사거든요. 근데 이게 오행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럼 이게 전치사로 변해서 이게 목적어가 되면서 강조한 거예요. 오행을 강조한 거예요. 오행을 숨기지 마라. 국에는 국기가 있다. 이게 그러면 사주를 얘기할 거예요. 일반용 사주고요. 그래서 국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주가 결국 일반격 사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바깥으로 반드시 관어사주, 사주와 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은 음기라, 세 번째, 습은 음기라, 마땅히 봉, 마른 것을 만나서 이루어야 되고, 조는 뭐냐? 양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습, 습을 만나서 생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양이 생하고요, 음이 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 목생하령,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반드시 불이 필요하다. 정화 발설하고 있지만 바깥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 나무는 아주 여름에 화려한 것 같지만 내실 안으로는 허탈하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필자, 도움이 있어야 된다. 임계의 생지, 반드시 여름에 태어난 나무는 임계수에 반드시 필요하다. 임계수가 축진스토, 이것도 좋아요. 이 배지 북돋아 주는 거 아닙니까? 즉 그렇게 되면 화가 불렬, 화는 치열하지 않고요, 목은 마르지 않고요, 토는 메마르지 않고요, 수는 마르지 않는다. 마늘 확자예요. 그래서 생성지의, 생성하는 뜻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미술조토를 만나면 반대로 조화, 불을 더 도와줌으로써 불롱회화, 끌 수도 없고 화를 끌 수도 없고, 비록 물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불롱위력,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가을로 넘어가요. 오직 금은 100년 100번을 단련시켜도 불력기색, 그 노란색을 절대 변하지는 않는다. 고로 금생동령, 금이 생함에 겨울에 태어났어도 비록 설기가 돼서 휴수라 할지라도 마침내 이 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정화를, 병정화를 써서 적한 차가움을 대적하는 것이요. 미술조토는 습을 제거하는 것이니, 즉 화는 불에,
꺼지질 않아요. 목은 불광, 수는 불광, 미쳐 날뛰지 않고요. 금은 불황, 차갑지 않고요. 토는 부동, 얼지 않아요. 그래서 생발지기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7번 견, 축진 습토를 만나면 오히려 조수, 물을 도와주기 때문에 불렁재수, 물을 막을 수가 없어요. 비록 화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불렁위력 힘이 없어요. 그래서 차는 지도가 땅의 도리가 생성하는 묘한 이치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원문에 이렇게 1, 2, 3, 4, 5, 6, 7 붙여놓은 것이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읽고 사례명조 3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곁들여서 여기에서도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논문에 이렇게 해놨네요. 약평자의 논문에도 중화사상에 의한 용신 이론의 체계와 정격과 용신 이론, 업부용, 그리고 통관용신, 이 용신이라고 하는 게 빠졌네요. 업부용신인데 이거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원리용신, 조우용신에도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조우용신이란 사주를 감명할 때라고 해서 한난조술이 필요하다. 이 조우용신은 궁통보감이라는 책에서 유래된다. 이 책의 원저자는 이게 그래서 논문을 쓰게 되면요, 이런 것이 내 뜻이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체계적으로. 궁통보감을 딱 한마디 띄어 올랐다라고 하면 이 궁통보감이 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근데 책에다가 논문에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 글씨가 이게 내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도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저게 되는 거예요. 뭐죠?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저기서 저거 했다는 숙명여대에서 박사 논문 3페이지가 완전 자기 거 같다고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나 이게 이렇게 내가 안 해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서. 뭐라 그래요? 남의 논문을 훔쳐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남들이 알고 있는 이론을 내 논문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게 내 이론이 돼버려요. 이걸 따서 쓰려면 나도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난 이대로 쓸래 그러면 안 된다요. 표절.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면 이대로 똑같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밑에다 각주 처리를 하면 돼요. 누구 논문은 몇 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서 따왔다. 그러면 내 논문을 읽어봤다는 것이고 참고했다는 것이 되니까 표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독창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일반적인 이론이 막 굴러다녀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갖다가 논문에서 교육부에서 당신은 이 논문에 의해서 학위를 수여함이라고 딱 박사 논문을 수여했으면요, 이게 이론이 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만약 이렇게 썼는데 이 이론이 딴 책에 먼저 딴 논문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논문을 제가 끌고 왔어야 돼요. 그 논문 책에서. 그러면서 그 논문에 인용을 했다라고 해서 몇 페이지 인용까지 전부 각주 처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표절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제가 하려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좀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 이유, 요즘 뭐 김건희 대통령 부인 숙명여대에서 교수가 딱 그러잖아요. 3페이지가 몽땅 다 내 논문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중화론에 대해서 적천수 증및 통풍 이런 걸 전부 다 궁통보감까지 전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통보감에서는 사주 원구의 구성에는 식관과 각계절을 12제 원령에 대해 오행용식이 된다. 그러나 적천수 천매에서는 12달을 추나추동의 4계절만 분류해서 4개의 한난조수으로만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또 나중에는 한난조수 말고 4계절을 진태감리로도 나눴다. 이 진은 동방, 태는 뭐예요? 금방, 서방이죠. 감은 수죠. 리는 남방이잖아요. 그럼 계절로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34, 35장에서 진태감리로 한 번 더 한다니까요. 계절적으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어 겨울철과 여름철을 나누었다라고 해서 철에 대해서 한번 진퇴감리를 더하고 있어요. 한난조습 다음에 진퇴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은현이라고 나오네요. 은현 다음에 중과 많고 적은 그 다음에 진퇴감리가 나오네요. 하여튼 이게 이 책이 참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하나는 양, 하나는 하나는 양.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적천수 천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징의는 이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막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징의를 찾으려면요. 제가 징의를 이렇게 번호를 찾으려면요. 이 번호 저 번호를 전부 이 빨갛게 해놨잖아요. 적천수에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112번, 111번, 110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앞전에 몇 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396번이 있어요. 395번. 이게 적천수에서 나와 있는 395, 396이 먼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110번이 뒤쪽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막, 왜 이 적천수 징의는요, 왔다 갔다 다 해놨다니까요. 설하고 마음대로. 근데 설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저씨한테 적천수 책을, 이런 책을, 이름은 자기가 징의라고 지었지만은, 책을 받았을 때, 사주 책을 받았을 때, 쥐가 갉아먹고, 뭐, 어디가 빠진 거 없고, 이랬어요. 지가 좀 짜집게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원수산 씨는, 이 찬집을 한 원수산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옮겼다고 찬집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수산 찬집한 사람이요. 그리고 만약 임철조 선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안지라고 해서 내가 살펴보니 아마도 철조 선생께서는 이러신 분인 것 같다 라고 한다든지, 또 그러면 또 이 글자는 틀렸는데 아마 착각을 하신 것 같다 라고 한다든지, 딱 서너 너덟 군데 지적한 것밖에 없어요. 적천수 천미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 징의와 천미 차이는 엄청난 거죠. 자, 오늘 이 식신격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식신격이라는 게 왜 축토에서 식신격일까라고 했어요. 이거는 금수상관 희경관이에요. 이 병을 쓴다고 하야 되는데, 격국론에서는 하야 되는데, 철조 선생님께서는 이 병화 두 개 못 쓴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는 합의돼서 못 쓰고, 하나는 뿌리가 없어 못 쓰고, 어떻게 됐든 병화는 양병화는 쓰지 못한다. 저 위에 나왔던 양계수 못 쓰듯 양병화도 못 쓴다고 해요. 근데 이 격국론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금수상관 희경관 해서 아주 훨씬 좋다고 하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목화로 흘렀는데 얼마나 좋을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좋지 못해요. 자, 봅시다. 왜? 금수를 쓰게 생겼으니까 수를 따르니까 이 목은 괜찮다. 아마 여기서부터 안 좋았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게 돼요. 자, 금체 화목용주에서 불용입니다. 화목 절대 못 씁니다. 차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위 여긴다는 뜻이에요. EAVB나 EV라고 해서 이렇게 여긴다라고 그냥 해도 돼요. 근데 EAVB는 A로서 B를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여긴다. 금수희화, 한금희화, 차가운 금은 화를 반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칸트 양병 했잖아요. 독살유청, 외로운 살이 하나 딱 남아서 좋다. 왜? 양살이면 병신합을 했으니까 이게 합살하고 유살한 거예요. 합살 유살. 축이 무엇을 밀어보냐? 목화운 중에 이게 목화운이죠. 이것도 목운이고요. 명리양전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함이라 지중해 중중습토하니 연간 병화는 합신 화수했어요. 이건 화수한 겁니다. 제가 식신격으로 잡았어요. 왜? 축월인데 자진 수국을 하고 해서 이거 수로서 정확하게 축토는 토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진토 여기 있고요. 다 습토나 수예요. 식신격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의 병화는 무근하다. 단지 한습지기 하니 아울러 무생발지기라
아무런 생발지 의라 생하고 발할 만한 그 뜻이 없는 거예요. 단지 득용수. 예, 물을 얻어서 불능용화 화를 쓰지 말아라. 소위 초운 이민 계면은 왜 그러냐? 수니까 술을 쓰니까 목도 좋다. 그런데 제토해서 위수한다 하지만 이거 제토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습토라. 제토해서 물을 막아준다라고 하지만 이건 다 수예요. 예, 그냥 제토 위수라고 하면서 의식팍풍, 예, 좋죠. 아마 진토까지도 괜찮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을사까지도 괜찮았네요. 지, 병호, 정미 20년. 예, 여기 을사까지도 그럭저럭 넘어가요. 이 사람은. 처자계상 모두 처와 자식을 모두 상함을 받았다. 예, 처자계상을 떠난 거예요. 예, 참 이렇게 한쪽으로 편고한 사주는요, 반대되는 오행이 들어오면 모든 게 다 쓸려가요. 그러면 지금 처자가 계상했다고 하지만 지금에서 이 사람이 이게 줄까라고 하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추운데 따뜻한 방향으로 와서 처자가 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업은 다 사라졌지만 타진했지만 삭발이승, 예, 머리 깎고 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다치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은 다 다치는 거예요. 이런 사주, 이렇게 조우에서 정반대되는 운명입니다. 예, 그래서 삭발위승이 된 사주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주죠. 예, 참 안 됐네요. 이게 참 이렇게, 예, 이 병화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사주예요. 못 쓰니까 삭발위승이 됐네요. 논문의 내용이다. 네, 이걸 논문에 또 올려놨네요. 이 명조를요. 네, 저는 명조 몇 개 실으라고 해서 실었습니다. 한 8개인가 9개. 네, 박사 논문으로서 사례 명조 또 인정받은 건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웬만하면 잘 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적철수 지도 교수님이, 양릉 교수님이 아주 네가 확실하면 사주 논문도 사주도 실어라 라고 해서 제가 사주를 실었습니다. 논문에 내다 이명절 격론을 해결하면 동금 일주의 희경관 이론이며 더하여 관살이 혼잡된 경우 하나 살을 합과해서 혹격이 된다는 이론에 근거하여 철조님도 간투 양병이라고 독살 유청하다고 했다. 격론으로 혹격이 되지만 굳이 지중 중중 수토하여 연간 병화는 합실화수하고 화수됩니다. 시간 병화는 무근하니 한습진이라 생발진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논문을 그대로 다 이대로 실은 거예요. 논문에다가. 예. 제가 어디다가 뭘 뽑아놨는데요. 없네요. 이것도 또 옮기질 않았네요. 자평진전을 없앴어요. 예. 정인격으로 봤다가 제가 없앴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음 강의 때 여기다 실어서 강의를 하면 그럭저럭 시간이 맞겠네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여기 실어놓으면 되는 걸 안 실어놨네요. 수채죠, 뭐. 하나마나 수채죠. 그래서 토화용조에 불용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